자,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54살이요. 54. 50대 초반이신데 자, 네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니, 저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네. 수술을 좀 여러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다리가 이제 지금 물이 차가지고 한 아. 3번 정도 물을 빼고 아유. 이제 약 치료하고 네. 그냥 약 먹고 말리고 또 물리치료 받고 이래서 좀 괜찮아졌었는데 네네. 네. 요즘에 또 이제 뒤에 무릎은 물이 안 차서 붓지는 않는데 뒤에 쪽이 땡기면서 앞에가 약간 뼈가 이렇게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제가 오늘은 처음에 딱 말씀하시는 거 잘 못 못해요. 들었는데 옆구리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허리 수술 아니, 받으신. 허리 수술이요? 허리. 네. 네. 지금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린 증상은 없어요. 저린 없으세요? 증상은 없는데 네. 무릎 뒤에 힘줄 있는데 네. 거기가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피지를 못한 정도로 이렇게 좀 쩔룩쩔룩할 정도로 네. 아프거든요. 그래요. 그 무릎 관절에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기면 네네. 그 염증이 무릎 뒤쪽으로도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뒤쪽에 물주머니가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무릎 뒤쪽에 오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네. 물이 차면 네. 그 바로 옆에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관절에 물이 차서 물을 몇 번 뺀 적도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네. 정밀 검사는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거기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이제 MR을 찍은 게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고 하시면서 네. 이제 다른 건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퇴행성은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이 안 됐어도 네.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연골이 찢어졌거나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관절 연골이 벗겨졌는데 그게 초기 증상이면 네,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어도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 정도 그냥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깅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걷기를 좀 많이 하러 갔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찼더라. 근데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물이 싹 빠지고 통증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도 되지만 지금처럼 관절에 물이 찬 거를 3번 정도 빼셨다 그러면 어우.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릎에 염증이 왜 생기는 건지 물이 왜 차는 건지를 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그 부분은 초음파 검사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초음파 검사는 결국은 음파를 쏴서 그 그림자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가장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디 부위에 물이 있는지 아니면 덩어리인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잠수함이 초음파를 써서 물건이 앞에 물체가 있는 걸 찾아내는 것처럼 네네네. 물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많이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화 주신 환자분은 지금 이미 관절에 물이 차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초음파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고 관절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찾는 거는 초음파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어디에 연골이 손상이 돼 있고 어느 연골이 찢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원인 파악이죠. 네, 그거를 보려면 결국은 MRI 검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아요. MRI 검사는 진행을 안 해보신 거죠? 네, 안 해봤어요. 그 병원에 그러면- 가도 그거를 하라고는 권유를 안 해주셨고 네. 그냥 초음파하고 물이 차서 물을 빼고 그걸 치료하고 이제 좀 빼고 나서 약 먹고 치료하고 이러면 좀 괜찮아졌다가 나중에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차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면 사실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그렇죠. 못한 거기 때문에 원장님 이대로 이제 조금씩 퇴행성 관절염 진행되는 거잖아요. 환자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무릎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아니요, 제가 지금 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무릎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고 이제 압력이 올라가겠죠? 네. 만약에 압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한대로 계속 물이 차겠죠? 근데 무릎이 꽉 차면 이제 물이 안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팽팽해지겠죠? 그럼 주사기로 물을 빼요. 그럼 압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걔들은 압력이 줄었네? 또 압력을 보내가지고 내가 주인한테 시그널을 보내야지. 그리고 물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이
그 관절 싸고 있는 주머니의 염증 세포들이 물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세포들이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이제는 자극 없이도 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만성 중증 활액망염이라 단계로.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주사기로 계속 물을 자꾸 빼면 물은 계속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 사람은 물이 안 차요. 10cc 그럼 정도면 선생님, 많은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 네. 그럼 지금요. 지금은 이제 앞에 쪽에 전에는 물이 찼었는데 그걸 보는데 지금은 뒤에 오금쟁이라는 데가 음이 네. 거기가 땡기고 이렇게 조금 오므렸다 피면은 이게 잘 안 펴지고 네. 괜히 땡겨서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거든요. 처음에는. 네, 무릎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지는 부위가 대부분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뒤에 통증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그만큼 무릎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증상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는 것 같고 또 이대로 약을 먹고 좀 쉬다 보면은 버틸만한 것 같고 예 그러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또 놓치고 중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정밀 검사, MRI 검사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9세요. 69세. 예, 네네. 오늘은 대체로 다 젊으신 분들인데 그러네요. 69세가 최고령일 정도예요. 자,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걷기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네. 무릎이 이제 연골이 손상이 됐다고 네.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MRI는 아직 찍을 필요가 없고 네네.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제 그 이 무릎에서 무릎으로 연골 주사를 놔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6개월 후에 이제 이걸 그리고 이제 저기 진통제 같은 거 관절 진통제는 복용하고 근데 6개월 후에 이제 이거를 보시더니 먼저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물이 안 네. 찼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줄기세포라는 게 있던데 네. 수술을 안 하고 그런 걸로 치료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아직은 시행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수술이 아니고 한 2, 3년 후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우선은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태요. 네. 그리고 무릎은 통증이 제가 걷는 건 지금 걸어요. 근데 통증이 그렇게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약을 먹어서 그런지 네. 통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통증 조절은 잘 약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 선생님이 진료 보시면서 연골 손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줄기세포 치료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엑스레이인가요? 예, 엑스레이요.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MRI 는 순서인 것 같아요. MRI는 네. 그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MRI는 수술을 꼭 해야 할 때 그때 MRI를 찍어라. 네. 지금은 MRI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술할 때 다시 또 찍어야 되니까 네. 지금은 뭐 선생님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럼 만약에 그래서 한 2, 3,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 3년 있다가 치료할 때 MRI 검사를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2, 3년 후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MRI 검사를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는데 그때 검사할 거 그랬나? 이렇게 나오면 누가 피해를 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환자분이 제가 궁금한 피해죠.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수술도 있고 줄기세포를 네.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30분 소요되고 2, 3일 네. 그 아유, 입원한다고 잘 보셨네요.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 발에 무릎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을 잘 보셨는데요. 예. 그 앞에 건 안 보신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하셔야지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지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고요. 네, 예, 네. 정밀 검사를 할 거고요. 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정밀검사 소견에서 연골 손상이 관찰되고 그 연골 손상이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아니면 다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줄기세포를 했을 경우에 네. 2, 3일 있다가 퇴원을 하면 정상적인 걷기는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연골이 재생될 때까지 시간 목발을 짚어야 될 필요도 있고 부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관절 체중 부하가 되는 부위라면 꼭 목발을 보행을 한 4주에서 6주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환자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님도 역시 MRI 검사가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고 원인부터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빠르게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8세요. 68세이시고요. 자,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게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그 15년 전에 네. 양쪽 다리를 다 한쪽은 연골 파열로 봉합 수술을 하고 한쪽은 천공 수술을 했어요. 연골 성형술.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무거운 걸 들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하면은 그 다리가 닿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이제 뼈하고 닿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맞아. 가장 최근에 엑스레이 검사해 보신 게 언젠가요? 이거 최근에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연골 주사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 네. 그것만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찍으신 게 언제예요? 작년 6월인가? 그때 뭐라 그러던가요? 뭐 관절염 2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관절염 2기요? 네. 근데 1년 전에 검사했는데 관절염 2기 정도면 중간 단계인데 예. 지금은 닿는 느낌이 드세요? 예. 매일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무거운 걸 든다든가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무릎에 그래요. 부담이 많이 갈 때. 네. 그게 이제 제가 그런 경우에 실제로 환자분이 갑자기 증상이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건 환자분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랬을 때 하중이 가했을 때 뭐가 닿는 느낌이 든다는 건 결국은 관절이 윗뼈와 아랫뼈 사이가 닿는다는 얘기고 안쪽에 있는 연골이 이미 다 마모가 됐다는 얘기인데 1년 사이에 관절염 2기에서 관절염 4기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의심스러운 건 처음에 작년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셨을 때 제대로 검사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쪽 다리씩 서서 찍는 거랑 양쪽 다리로 서서 찍는 거랑 누워서 찍는 거랑 엑스레이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구부리고 찍고 뭐 옆으로도 찍고 맞아요. 뭐 동작은 많이 그렇죠. 피하면서 찍었어요. 찍는 거. 네, 그런데 실제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체중이 부하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었는지가 중요한 거라. 그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연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이면 그렇게 보일 거고 실제로 걷는 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실제로 뼈가 닿는 게 보인다 그러면 실제로는 관절염 2기가 아니라 이미 관절염 4기까지 진행된 걸 거고 환자분이 15년 전에 봉합술이랑 연골 성형술을 이미 한 번 하셨다 그러면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시거나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짜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조건이랑 관계없이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빨리 엑스레이 그리고 MRI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린다는 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 마시고요. 빠르게 병원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 질환과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릎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체중 유지, 그리고 무릎 주변의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을 좀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역시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